자, 볼게요. 우리 이제부터는 정적분을 공부를 합니다. 메인이에요, 메인.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전반부가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으로 대비되는 극대, 극소, 그러니까 증가, 감소, 극대, 극소,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속도, 가속도 이쪽 파트가 존재한다면 부정적분부터 시작이 되기는 하지만 부정적분은 정적분을 위한 준비 과정인 거예요. 말 그대로 연산에 대한 준비 과정. 그리고 이제 정적분부터가 이제 나머지 반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거의 반반 이런 느낌으로 나오게 돼요. 근데 뭐 해보면 알 거야. 해보면 알 건데 초반에는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정적분 파트가 초반에는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똑같이 앞에 공부한 만큼 공부가 이제 양이 축적이 되면은 극대, 극소, 최대, 최소 방정식 파트보다는 이게 좀 더 수월합니다. 정적분 파트가. 왜냐면 이건 어차피 계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수월해요. 그러다가 맨 뒤로 가서 이동거리 파트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 이과한테는 괜찮은데 문과한테는 어려워요. 이 이동거리 파트가. 뭐 다행히 풍문은 시험법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빠진 거야. 풍문 기준으로. 사원은 이제 들어가. 이과 애들은 괜찮거든요. 물리를 배운 애들은 괜찮아요. 근데 문과 애들이 조금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어차피 여러분들은 준서는 이미 수업을 들었고 여러분들 해당 사항 없으니까. 자, 그런데 이 정적분 파트에서는 일단 이걸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넓이를 배우거든요. 근데 넓이에는 공식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우리가 극대극소에서 비율관계 배웠던 것처럼 극값의 차이 이런 것처럼 공식이 있어요. 6분의 공식, 12분의 공식, 20분의 공식, 30분의 공식. 이렇게 네 가지 공식과 그 다음에 비율 관계가 또 여전히 등장을 합니다. 한 10개 돼요. 외워야 될 거 한 10개 정도 됩니다. 10개 안팎인데 원래 많은데 다 필요 없고 10개 안팎으로만 좀 축소해서 그것만 외우고 사용하실 수 있으면 크게 문제는 없어요. 네. 어쨌든 그거는 뭐 내일 다 할 얘기니까 이제 시작해 볼게요. 정적분의 의미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부정적분은 뭐였냐면 적분을 한다는 사실은 동일해요. 근데 얘는 부정이었어. 이게 부정이 됐던 이유는 뭐 별거 없어요. 우리가 fx라는 함수를 적분을 합니다. x에 대해서. 그러면 라지 fx가 나와요. 일단 이거는 요 식의 연산을 통해서 나온 게 라지 fx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분을 딱 했을 때 원래 함수 이 녀석의 상수항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수항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걸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이 녀석을 한 부정적분이라고 해요. 왜? 딱 명확하게 무엇이라고 정할 수가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상수항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정적분이라고 하고 뒤에다가 적분상수 C를 붙여줍니다. 저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이 녀석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부정적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C가 없이 이 라지 fx만 우리가 한 부정적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적분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똑같이 풀게 되고 fx, dx가 들어오는 것까지도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통 상수항으로 아래와 위에 숫자가 들어옵니다. 물론 미지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저 아이를 연산을 통해서 규칙성이 이래요. 이건 이제 사람들끼리 정한 규칙이니까 그냥 따르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떻게 풀기로 사람들끼리 약속을 했냐면 이 녀석을
라지 fx로 바꾸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와 여기 있는 숫자 뭐 변수일 수도 있어요. 걔네들 여기다 차근차근 이렇게 써줍니다. 이건 약속이니까 그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걸 합니다. B하고 A를 대입합니다. 자, 라지 fx에다가 B를 대입하고요. 라지 fx에다가 A를 대입해서 둘을 빼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선생님 왜 그렇게 해요? 약속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규칙을 정했으니까 우리가 분수 표현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나눗셈 표현 기호를 써서 나타내듯이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니까 그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봐. 똑같이 적분이야. 얘도 적분을 하고 얘도 적분을 했어. 물론 원래는 이래요. 봐봐, 예를 들어 1부터 2까지래요. 그리고 요 안에 2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원래 부정적분에서는 얘를 적분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c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자, 얘도 저 규칙에 맞춰서 똑같이 적분하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원래도 얘도 c가 존재해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숫자를 대입하기 위해서 기호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해놓고 밑에다가 x는 2 대입, x는 1 대입, 2를 뺀다 이렇게 하기를 말이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건 기호적인 표현이니까 그냥 규칙이니까 그렇게 따라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자.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위에 거 대입한 거에서 아래 거 대입한 거 빼라 그랬죠? 그쵸? 자 봐봐. 대입합니다. 4 플러스 2 플러스 c 1 대입합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c 맞죠? 자, 이 둘을 이제 뭐예요? 빼요. 그러면 딴 건 다 필요 없고 어차피 얘네들이 연산된다는 건 뭐 당연해. 그죠? 당연하겠죠? 근데 이제 C와 C는 당연히 요 동일한 C에서 탄생한 거기 때문에 어때요?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럼 얘네들 어떻게 돼요? 무조건 소거됩니다. 그쵸? 적분 상수예요. 얘는 상수야. 어떤 값을 대입하든 영향을 받지 않는 상수. 그러면 우리가 B나 A를 대입했을 때 어차피 저 적분 상수의 값은 같을 거라. 그러니까 요 식에도 원래는 뒤에 적분 상수가 있고요. 그리고 라지 FB 플러스 C에서 라지 FA 플러스 C를 뭐 한 거예요? 뺀 거예요. 그럼 어차피 얘는 사라지지. 그럼 생각해요. 어차피 사라지면서 번거롭게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쓰긴 하지만 원래는 여기에 적분상수 C가 있는 거야. 원래는 있는 거야. 근데 어차피 B하고 A를 대입해서 빼면 어차피 사라질 거. 극한의 효율 추구하는 수학에서는. 그렇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생략.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보자. 6에서 2를 뺐어요. 적분상수가 사라졌죠? 우리 부정적분을 할 때는 이렇게 해놓고 반드시 뭐가 필요했어? F, A는 뭐 B 이런 뭔가가 필요했어. 이것 통해서 적분상수를 무조건 구해야 됐어. 왜? 부정이니까. 부정적분이니까. 근데 봐봐. 얘는 이 적분상수의 값을 알 필요가 없어요. 없죠? 당연히 없죠?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사라지니까. 그러면 생각해봐. 원래 제가 부정이라는 단어가 붙었던 이유가 뭐냐면 적분상수를 모르기 때문에 부정이 붙었는데 어차피 적분상수가 사라져. 그럼 더 이상 부정이라고 붙일 필요가 없죠. 왜? 딱 하나의 값으로 정해지니까.
그래서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이 정적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정적분에도 우리 부정적분 처음에 배우고 부정적분의 연산에 대한 성질을 배웠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맞죠? 단 변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x라는 변수를 똑같이 쓰고 있어야 돼요. 하나는 x인데 하나는 다른 걸 쓴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에 실수가 있으면 밖으로 꺼내는 것도 가능했어요. 맞죠? 딱 이거 두 개 있었어요. 그쵸? 실수배, 덧셈, 뺄셈. 그러면 정적분 어차피 부정적분 한 거에다가 연산 대입만 하는 거니까 안 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이게 A와 B와 A와 B와 A와 B가 이렇게 붙었을 때 똑같이 이 풀이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생각해봐. 만약에 하나는 1부터 2까지 fx, dx고 플러스 하나는 3부터 4까지의 gx, dx야. 갑자기 이걸 섞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얘한테는 2와 1을 대입할 거고 얘한테는 4와 3을 대입할 건데 대입하는 값이 다른데 묶어서 어떻게 하려고? 그쵸? 그래서 정적분에서 이렇게 덧셈 뺄셈인 두 식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이 A와 B라는 값이 같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아이들을 용어를 붙여서 표현을 해줘요. 이 A를 혹시 배웠죠? 네. 뭐라고 불러요? 밑끝. 아래끝. 저 비교. 밑끝 아니고요. 아래끝. 자 그러면 얘를 B를 뭐라고요? 윗끝. 그러면 A에서 B까지 이걸 뭐라고 불러요? 무슨 구간? 닫힌 구간인데 요 식에서 A에서 B까지를 무슨 구간이라고 불러요? 학교에 배웠다면? 그거까지는. 에이, 뻗치지 마. 우리 진짜. 야, 학교 선생님들 기본기에 너무 충실하신 분들이 안 알려줄 수가 없지. 그래, 그럼 지우야. 무슨 구간?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럼 무슨 구간? 적분 구간. 학교 선생님이 안 알려주셨어? 그럼 이제 알면 되잖아. 네. 괜찮아? 알면 되지 뭐. 알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가 중요한 거야. 이제 알면 돼. 자, 용어는 알아야지. 그렇죠? 자, 말 나온 김에 용어 설명 살짝만 더 해볼게요. 얘는 아래 끝, 위 끝, 그래서 A에서 B까지 닫힌 구간을 우리는 적분 구간이라고 해요. 왜 닫힌 구간이야? A 값도 대입하고 B 값도 대입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값도 경계를 정확하게 이루기 때문에 닫힌 구간인데, 자, 이때 이 fx 있죠? 적분을 당하고 있죠? 그래서 무슨 함수? 오. 야, 좋아. 자, 이 문제에서는 x가 주인공이에요. 그쵸? 한마디로 얘는 x로 적분하는 거거든요. x에 대하여. 저런 변수를 무슨 변수? 오, 그렇지. 일단 용어는 기본이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다라는 건
적분 구간이 같을 때만 가능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자, A에서 B까지야. 얘는 fx dx야. 더하기 똑같이 A에서 B까지야. 근데 g t dt야. 선생님 얘는 f인데 mc네요. 원래 부정적분에서는 저거 안 돼요. 원래 부정적분에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정적분에서는 이걸 돌려보냈을 때 예를 들어 하나의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하나의 시간에 내가 이 아이를 x하고 y를 갑자기 섞었다고 치자. x와 y 중에 뭐 써야 되는데? 그쵸? 선생님 그냥 같은 걸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그렇게 해버리면 만약에 얘를 같은 걸로 바꿔버리고 dx라고 쳐버리면 이거 2x니까 x제곱 플러스 c 되는 거 맞죠? 근데 얘는 뭐가 돼? x 2분의 1 x제곱이 되고 플러스 c고 얘는 2분의 1 y제곱 플러스 c죠. 더해서 안 더해지죠. x, y 엄연히 다른 건데 그치? 그런데 정적분에서는 돼요. 봐봐. 왜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 0부터 1까지라고 치고 x dx 플러스 0부터 1까지의 y dy 반드시 적분 구간은 같아야 돼요. 이게 아니면 애초에 섞을 수가 없어요. 정적분에서는. 그럼 얘 한번 적분해보자. 얘 x 2분의 1 x제곱 여기에 어차피 0과 1 들어오는 거 맞죠? 자, 얘 2분의 1 y제곱에 0과 1 들어오는 거 맞죠? 자, 이거 많이 섞었어. 2분의 1 x제곱 플러스 2분의 1 y제곱에 0과 1. 어차피 우리는 x에도 뭘 대입하고 1, 0, y에도 1, 0 대입하는 거 똑같죠? 결과적으로는 이걸 묶어서 그냥 하나라고 퉁치고 거기에 1, 0 대입한 값과 따로따로 1, 0 대입한 값은 동일하다는 거죠. 변수가 다르지만 어차피 거기에는 1과 0이 들어갈 거니까. x에도 똑같이 1, 0, y에도 똑같이 1, 0. 그럼 생각해봐. 얘네들의 문자가 다른 이유는 뭐야? 서로의 값이 다를 때를 경계하는 건데 어차피 x하고 y 문자가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똑같이 1, 똑같이 0 대입할 거면 어차피 구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정적분에서는 문자가 달라도 적분 구간만 일치하면 섞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문자로 바꿔서. 됐어요? 사오는 기억해. 시험 문제였어. 옳고 그름 판단하는 문제로. 부정적분은 안 돼요. 풍무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왜냐면 이번에 풍무 그 10번 개념 문제 다 같잖아. 솔직히 말해서 이거 개념 문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틀릴 거예요. 부정적분은 정해지지 않아서 구간이. 따라서 적분 변수가 다른 애들끼리 섞을 수가 없어. 부정적분은. 정적분은 적분 구간만 같으면 어차피 그 값을 대입할 거기 때문에 적분 변수가 달라도 섞을 수가 있어요. 됐어요? 단 적분 구간이 같아야 돼. 적분 구간이 같다는 건 약간의 규칙 같은 거야. 그러니까 같은 규격을 가진 아이들끼리는 섞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거든. 같은 구간, 같은 연산이 들어가는 아이들끼리는 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얘기해 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A에서 A까지 fx, dx.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우리 위에 거 대입하고 아래 거 대입해서 서로 빼주죠. 그러면 이거 결국 A 대입하고 A 대입해서 빼줄 거지. 그럼 얼마야? 0. 되셨죠? 자, 요거. 자, 그리고 이제
시험에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나오는 녀석이 있어요. 그게 이게 이 녀석인데 A에서 B까지 O, B에서 C까지 자 이렇게 섞었어요.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A에서 B를 거쳐 C까지의 fx, dx가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냥 그대로 써볼게요. 첫 번째 건 뭐예요? fb에서 fa를 뺐어요. 두 번째 건 fc에서 fb를 뺐어요. 맞죠? 사라지는 거 맞죠? 그럼 남는 게 이거밖에 안 남아. 그러니까 C에서 A까지라고 보는 거 충분히 타당하죠? 자, 이 말은 아이들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가끔 문제 풀다가 혼동을 해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썼어요. 연주야, 어디는 어디까지일까? 1에서 2까지? 3이 1과 2 사이에 없는데? 우리 보통 이렇게 가면 A, B, B, C니까 B가 A하고 C 사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 채진이가 열심히 고개를 흔들흔들하고 있어. 자, 채진아, 뭐 들어가요? 1, 2? 3이 1, 2 사이에 없어도 돼? 왜?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어차피 3이 이렇게 써 있다고 하더라도 봐봐. F3에서 F1 빼고 F2에서 F3 뺄 거지. 이 숫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건 얘는 덧셈이고 얘는 뺄셈이라는 사실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이해돼요? 저 사이에 있는 값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제가 1과 2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끔 문제 풀다가 가끔 순간 움찔할 때가 있거든요. 필요 없는 거죠. 왜? 어차피 내가 필요로 하는 건 얘네가 덧셈, 얘네가 뺄셈이라는 사실이고 덧셈끼리 뭐 된다? 뺄셈과 만나서 소거된다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거에서 아래쪽에 있는 걸 그대로 옮겨 적어주시면 된다가 저 성질인 거예요.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좀 더하기 아니라 빼주면 안 돼요. 이제 그 얘기를 할 거야. 자, 일단 덧셈이어야만 해요. 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A에서 B까지 fx, dx가 있어요. 거기서 빼기를 했어요. 빼기를 했는데 C에서 B까지래. fx, dx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쉽다. A에서 B까지고 B에서 C까지라고 돼 있으면 너무 좋을 텐데. 그쵸? 너무 좋을 텐데 이건 안 되네? 근데 이게 돼요. 왜 되냐? 우리는 이제 이 녀석을 B에서 C까지 fx, dx라고 바꾸고 이 아이의 부호만 바꿔주면 돼요. 왜? 해보자. 마이너스 이 녀석은 C에서 B까지 fx, dx는 마이너스 라지 FB에서 라지 FC를 뺀 거예요. 맞죠? 그러면 라지 FB는 빼고 라지 FC는 더했다? 라지 FC 마이너스 라지 FB라고 쓰는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 뭐 별건 없잖아. 그러면 얘는 다시 돌려보내보자. 그러면 얘 C에서 B를 뺐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 가능하잖아. 맞죠? 왜냐면 이거는 라지 FC에서 B를 뺐고 얘는 라지 FB에서 C를 뺐는데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렸으니까. 이해돼요? 따라서
적분, 정적분 앞에 마이너스라는 녀석은 내 필요에 의해서 이 아이의 부호를 바꿔주면 위끝과 아래끝의 뭐만 위치만 바꿔주면 충분히 가능하죠. 왜? 어차피 위에서 아래 거 뺄 건데 마이너스 붙이면 이 순서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 다른 거 전혀 변화 없이. 이해되세요? 자, 그런데 만약에 애초에 이렇게 나왔으면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B에서부터 C까지 이렇게 나왔으면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그쵸? 시험에 종종 나올 때가 이제 이런 패턴인 거야. 그럼 신나가지고 A에서 B, C 이걸 못 봐. 신나게 못 본다. 진짜 못 본다.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거든. 그 보기 중에 A에서 C까지가 있거든. 좋다. 실제로 그래요. 너희들 원래 시험 볼 때 보고 싶은 거 보잖아. 그쵸? 그래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4, 5, 9 애들이 시험을 봤어요. 4, 5, 9 22년도 시험을 봤거든요. 5개 틀리는 4, 5, 9 애들만 공부 애들은 배제시키고 4, 5, 9 애들만 5개 틀린 사람이 하나, 둘, 2명이 나왔어요. 근데 그 2명이 틀린 문제가 1번, 3번, 그 다음에 10번, 11번 뭐 이런 문제들. 특히 10번인가 11번 문제가 4, 5, 9가 저번 시간에 민서가 오다가 5명 갔는데 5명 중에 4명이 틀렸어. 딱 어떤 느낌이냐, 풍무 있죠? 풍무 저번에 그 10번 그림 나온 문제 있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낚이면 끝이야. 그쵸? 뭐 그 낚인 문제는 어차피 여러분도 풀어보실 거니까 여러분도 왠지 낚일 것 같긴 해. 신기하게 아이들이 신기하게 못 보더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요. 이게 정적분의 기본 성질의 전부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정적분을 배웠어요. 정적분이라는 건 정해진 적분이에요. 왜? 적분상수가 사라지면서 구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적분상수가 사라지면서 특정한 값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들의 정적분의 기본 성질들은 적분 구간이 같을 때 덧셈, 뺄셈, 실수배, 변수가 다른 식을 섞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적분 구간이 같으면 0. 적분 구간을 내가 임으로 바꾸고 싶을 때는 예를 들어 이 적분 구간을 내가 바꾸고 싶으면 앞에 마이너스만 살포시 붙여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흡사 3단 논법처럼 A가 B고 B가 C면 A는 C다. 그쵸? 딱 그 느낌이야. A, B, B, C, A, C. 단 무조건 덧셈이어야만 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정적분의 딱 기본 성질까지예요. 이제 정적분의 기하학적인 의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집중하세요. 이거는 이제 그냥 연산적인 기본 성질이고 지금부터는 개념적인 접근이에요. 조금 보셔야 돼요. 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가 원래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얘가 fx였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라지 fx. 그리고 이 녀석을 미분해서 만들어지는 함수가 fx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내가 a에서 b까지 fx dx를 할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이 아이를 이제 적분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라지 fx로 바꿔놓고 a하고 b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겠죠? 자, 실제로 이런 문제니까. 그러면 한번 돌아가 볼게요.
EI의 값이 large F 뭐예요? A예요. EI의 값을 large F B예요. 맞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왜냐면 얘를 미분한 게 얘니까 얘를 적분한 게 이거잖아. 그렇죠? 물론 뒤에 C가 있겠지. 그의 그래프의 높낮이를 결정을 하겠지만 라지 F B에서 라지 F A를 뺐대요. 무슨 말이야? 이 값에서 이 값을 뺐죠. 그러면 그 값의 의미가 요만큼인 건 아세요? 라지 F B에서 라지 F를 뺐으니까 어쨌든 간에 물론 음수가 나오겠지만 그 값이 이들의 차라는 건 인식하시나요? 라지 F A에서의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과 이걸 원함수라고 불러요. 얘는 도함수, 원함수,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정적분에 사용하는 건 도함수예요. 그래서 원함수로 돌려보내는 게 적분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정적분이라는 건 원함수의 A에서의 함수값과 B에서의 함수값의 뭐예요? 차죠. 차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정적분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냐면 원함수의 함수값의 차 또는 변화량이라고 불러요. 다시 적분했어요. A와 B에서의 함수값을 서로 뭐 했어요? 뺐지요. 그러니까 A와 B의 함수값의 차야.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A에서 B까지를 구했더니 여기서 여기를 뺐어. B에서 여기를 뺐어. 그럼 밑에서 위에 걸 뺐으니까 음수 나오는 거 맞죠? 이거는 연산하시면. 그런데 자, 요 라인을 그대로 따올게요. 여기를 C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리고 제가 B에서 C까지 fx, dx를 할 거야. 그러면 준이야, 얘는 지금 라지 FC에서 라지 FB를 뺀 거죠? 양수일까 음수일까? 양수. 그렇죠. 봐봐. 라지 FC에서 라지 FB를 땄는데 올라가봐. 얘가 뭐예요? 얘가 라지 FC야. 라지 FC에서 라지 FB를 뺐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요거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적분을 계산을 했을 때 요건 연산적인 부분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정적분을 가지고 원함수의 그래프로 돌려보내서 그들의 함수값의 차를 한번 구해봤어.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A, B, C를 하긴 했는데 요 구간의 정적분을 구할 때는 음수였고 이 구간의 정적분을 구할 때는 뭐가 나오더라? 양수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우리 생각을 하겠지. 선생님 어떨 때는 음수가 나오고 어떨 때는 양수가 나오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어떨 때는 음수. 봐봐. 작은 거, 큰 거, 큰 거 이렇게 뺐잖아. 큰 거에 작은 거 빼고 큰 거에 작은 거 빼고 똑같잖아. 어떻게 보면 연산은.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는 음수고 하나는 양수가 나왔어. 맞죠? 그럼 우리 생각해야지. 어떤 경우에 음수가 나오고 어떤 경우에 양수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렇죠? 이제 그거를 공부하기에 앞서 기하학적인 의미를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것들이 설명이 돼요. 자, 그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게 정적분의 활용 넓이하고 연계되는 메인 타이틀이야. 정적분에서 가볼게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일정 부분을 흘려 들으시면 돼요. 일정 부분을 흘려 듣고 결론만 기억하시면 돼요. 앞에는 설명이야. 설명이니까 좀 흘려 듣고 마음 편하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에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만 흡수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세요. 자, 너무 깊이 있게 안 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문과도 많이 쓰니까. 옛날에 역사 시절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항상 모든 왕조들은 세금 문제에 직면해요.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걷어야 될까? 뭐 이런 문제를 직면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방법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의 면적에 따른 세금 부과가 일반적이었어요. 물론 사내의 숫자, 남자들의 머리 숫자에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들의 직책이나 이런 것들에 부과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토지 면적. 그런데 이제 예전 시절에는 자, 이쪽 아이는 이런 밭을 가지고 있어. 이쪽 아이는 이런 모양의 밭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이들의 넓이를 재야 되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 얘는 재기가 되게 쉽죠. 사각형 형태니까. 근데 얘 애매하지. 사각형이면 편할 텐데 곡선이잖아. 그러면 이들의 넓이를 재기가 너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냐? 얘를 무수히 많은, 처음에는 일정한 간격을 가진 사각형들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들의 길이만 합산하면 그게 넓이잖아. 맞죠? 간격이 똑같으니까 재는 거야. 딱 칸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짝 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짝 재고 이런 식으로 측량을 했던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 길이만 합산하면 그게 넓이가 되는 거 맞죠? 맞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 오차가 반드시 생깁니다. 그렇죠? 필연적으로 오차가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좁혀야지. 간격을 좁히면 당연히 오차는 줄어들겠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 근데 또 마냥 줄일 수는 없어. 왜? 비용이 발생해. 그죠? 이게 너무 줄이면 이걸 너무 많이 해야 돼. 그쵸?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이걸 100번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해봐.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걸려야 될 시간이 더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타협을 하는 거야. 어느 정도에서 멈추자. 그렇죠? 그렇게 토지를 측량을 했었어. 여기서 탄생한 게 정적분이야. 이 정적분의 원래 목적은 연산이 아니고요. 정적분의 원래 목적은 넓이를 구하는 게 정적분이고, 이 정적분을 이렇게 기호로 표현을 한 건 17세기에 들어와서야. 그 전에는 이 정적분이 존재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호 체계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 기호 체계를 만들어낸 게 이제 17세기에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예전에 이렇게 이제 넓이를 구했던 이 관점을 어디에 적용시킨 거냐면 그래프에 적용시킨 거예요. 깊이 있게는 안 들어간다고 했어요. 자, 그래프가 있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이런 모양이 그래프가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흔히 우리가 뭐 지수함수가 이런 느낌이 있죠? 자, fx가 있어요. 내가 요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었어. a부터 b까지 넓이를. 그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뭘로 만들어? 사각형으로 만들어. 그래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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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그럼 우리는 뭐야? 이 간격은 당연히 같아야 돼. 그리고 이 간격을 우리는
b 마이너스 a를 이 개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개수. n개로 나눈 그 값이 이들의 간격이래. 단 일정한 값이어야 돼. 그리고 나서 높이를 곱하면 이 사각형들 넓이가 나오겠죠. 근데 높이 봐봐. 이 높이의 의미가 뭐야? 함수값이야. 예를 들어 이 녀석의 위치가 xk라고 치자. 그러면 이 녀석의 넓이라는 건 결국 n분의 b마 a라는 가로 길이에 이 xk, k를 대입했을 때의 함수값이잖아. fxk라는 함수값을 곱하면 그게 이 녀석의 넓이가 되는 거 맞죠? 요거 과정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자, 그래프, 곡선 형태의 그래프를 얘가 사각형으로 쪼갠 거야. 단 간격은 일정해야 돼. 그 간격은 b에서 a를 뺀 이 길이를 n등분한 간격이야. 그 간격이 가로의 길이고 거기에 높이를 곱했어. 근데 그 높이는 딱 봤더니 뭐하고 똑같아? 함수값의 그 양의 값, 그치? 양수값. 그 값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쵸? 자, 이제 뭐 하면 돼? 이것들을 전부 다 뭐 하면? 모으면. 그쵸? 모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야? 이 넓이가 되겠지. 물론 오차는 존재해.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최진아, 저 오차를 줄이려면 간격을 어떻게 하면 돼? 좁게 만들면 되겠지. 그럼 n의 값을 어떻게 하면 돼? 많이. 끝난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쓸 거야. 자, 단순하게 갈 거예요. 복잡하게 안 가요. 보세요. 이게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각형의 넓이라고 했어. 맞죠? 그러면 저 fxk에 n분의 b마 a라는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해야지. 자, 근데 이거 몇 개 있어? n개 있지, n개. 이거 n등분 했으니까 n개 있을 거 아니야, 사각형이. 그렇죠? 자, 여기를 x0라고 한다면 n개까지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얘를 시그마를 붙여서 표현할 거야. k는 0부터 편하게 가자. 지금 너희가 여기까지 복잡하게 갈 필요 없으니까. 자, 여기 그냥 제가 k1이라고 정리할게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여기가 이제 마지막 n자리라고 정리해 볼게요. n개니까. 자, 0부터 원래 n-1인데 그럼 너희 복잡하냐 그냥 1부터 n이라고 할게요. 자, k는 1부터 n까지 다 더하면 돼. 그쵸? 자, 1일 때의 함수값의 간격 곱하고 2일 때의 함수값의 간격 곱하고 3일 때의 함수값의 간격 곱하고 4일 때의 함수값의 간격 곱하면 이들이 다 뭐 하면 돼? 시그마로 더하면 되지. 그럼 이게 뭐의 넓이야? 사각형의 넓이인 거 맞죠? 맞죠? 자, 그 사각형의 넓이인데 아까 치신다.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n을 키운다고 했죠. n의 값을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더 오차는 줄어들겠죠. 그래서 n이 거의 뭐에 가까워질수록 그렇죠? 저 간격이 0에 가까워질수록 오차는 거의 사라지겠죠. 맞잖아요. 거의 선에 가까워져 간격이. 그럼 거의 오차는 존재하지 않아요. 왜? 평면은 선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n을 어디로 보내야 돼? 아니, n분의 b마 a가 0이 되려면 n을 무한대 붙이. 그래서 앞에 n이 무한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이 이 그래프의 a에서 b까지 뭐가 되는 거야? 넓이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이거 흘려들어. 이과는 내년에 또 봐. 이거 구분 구적법으로 만나게 돼요. 하지만 문과는 너희 인생에 없어. 더 이상. 너희가 보는 그게 너희 인생의 마지막 표현이야. 자,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어요. 경제학과 가지 않는 이상. 자, 경제학과 가면 또 만납니다. 대학교에서.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n을 무한대로 보내죠. 그럼 이 녀석은 뭐에 가까워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지겠죠. 그리고 우리는 저 간격,
우리가 흔히 얘를 이제 델타 x라고 부르긴 하거든요. x의 간격이니까. 전에 배웠죠? b마 a를 우리가 델타 x로 해서 도함수를 만들었던 거. 자, 정신 차려. 이제 끝나. 저 n분의 b마 a가 n이 무한대로 커져서 0에 한없이 가까워진 그 상태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걔는 0은 아니죠. 0은 아니야. 여기는 큰일이야. 넓이가 안 나오잖아. 가로의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0에 한없이 가까워졌지만 더 0은 안 돼야. 그러니까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한계치가 있을 거라는 거지. 물론 이제 수학적으로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치를 무한소라고 불러요. 무한소라고 불러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없어요. 그냥 제가 그래서 흘려드리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기호로 dx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이 dx가 의미하는 게 이 간격 n분의 b마 a, n이 무한대로 커져서 n분의 b마 a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진 무한소가 된 그 상태를 우리는 dx라고 표기하는 거야. 이래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fx잖아. 맞죠?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랬죠. 정적분이 예전부터 존재했지만 인티그럴 a에서부터 b까지라는 이 표현은 17세기에 만들어졌다고. 그럼 그 사람들이 뭔가를 가지고 와서 만들었을 거 아니야. 원래 수학자들 증명하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 발표할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자, 이제부터 이 부분 시그마는 영어로 s예요. 맞죠? 시그마는 영어로 s가 맞습니다. 시그마는 영어로 s예요. 이 시그마와 리미트가 결합된 이 녀석을 어떻게 표기하기로? 인티그럴로 표기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요 a에서 b까지 여기 표현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 값을 여기에 땡겨 온 거.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이 결합된 게 정적분인 거야. 그러면서 우리는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지. 있어 보이려면 야, 저게 뭔지 아냐? 이러면서 자,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여기는 이제 x에는 원래는 k가 있었던 건데 그냥 생략을 한 거야. 어차피 그 사이값을 다 더할 필요 없다는 거니까. 그러면 얘의 역할이 뭐였던 거야? 저거 시그마. 그 시그마, 무한대와 시그마. 그럼 얘의 역할은 함수값인데 가로. 아, 세로. 그쵸?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잖아. 얘는 뭐야? 가로 길이. 얘는 뭐야? 합. 그쵸? 그래서 가로와 세로를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 이게 정적분인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정적분의 본질은 연산이 아니고요. 정적분의 본질은 넓이에요.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자, 일로 와봐. 여기까지만 하고 쉬는 시간 드릴 거예요. 네. 자, 생각해봐.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이런 사각형이 되겠어. 맞죠? 근데 함수값을 곱하는 거잖아. 근데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넓이를 구하려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내가 구한 세로를 뭘로 계산한 거야? 음수로 계산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의 정적분을 구하면 뭐가 나오는 게 맞아? 음수가 나오는 게 너무 맞는 거야. 왜? 당연한 거야. 왜? 함수값이 음수니까. 그런데 내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함수값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럼 내가 이 구간의 정적분을 계산하면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양수가 나와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 맞죠? 왜? 애초에 곱해진 값이 양수인데 얘는 곱해진 값이 음수니까. 그러니까 이걸 계산하면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연산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원함수 함수값 차로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그걸로도 우리가 알아는 들었지만 정적분의 본질은 넓이고 넓이가 세로의 길이를 우리는 함수값으로 세로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세로의 길이가 함수값인데 그게 음수면 넓이도 음수가 나오고 그게 양수면 넓이도 양수가 나오겠다. 되셨어요? 근데 넓이가 음수일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어를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적분을 우리가
넓이라고 해. 넓이라고 하는데 자 구간 A, B에서의 넓이라고 해. 그런데 여기 이런 말이 붙어. 이런 표현을 써요.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다. 그러니까 넓이는 넓인데 부호를 품고 있는 넓이인 거야. 이게 정적분의 한계야. 이렇게 만들어내긴 했지만 이 사람들도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계산을 하면 분명히 음수와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 왜 함수값을 활용할 수밖에 없게. 그래서 넓이는 넓인데 뭐가 살아있는 넓이? 부호가 살아있는 넓이. 그러다 보니까 정적분으로 넓이를 계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내가 넓이를 계산하고 싶어. 얘는 부호가 살아있어. 누구 때문에? 얘 때문에. 함수값 때문에. 그래서 부호를 없애고 싶어. 제거하고 싶어. 그러면 A에서 B까지의 fx, dx에다가 부호를 없애는 방법 뭐가 있을까? 전체 절대값 아니야? 함수값의 절대값을 쳐버려야 돼. 왜 전체 절대값을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봐봐.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계산했다고 치자. 그러면 계산 다 해버리면 솔직히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연산이 끝나 있겠지. 그럼 실제로 내가 구한 정적분의 값은 음수가 나왔을 거야. 근데 제거가 되겠지. 얘가 만약에 플러스 2고 얘가 마이너스 3이었어. 실제로 정적분은 마이너스 1 나올 거 아니야. 거기다 절대값 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렇지? 맞잖아. 계산 다 끝난 다음에 마이너스 붙이면 뭐해?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지름길 연산 다 끝내버렸는데. 그럼 뭐야? 계산이 이루어지기 전에 애초에 함수값에서 풀만을 바꿔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전체 절대값이야. 함수값. 왜? 높이를 부호를 제거해야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서 함수값에다가 절대값을 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시작할게요.